Bonjour tout le monde. 안녕하세요 여러분. 1등급 완성 수능 프랑스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모든 강의의 시작을 이렇게 해요. 제 멘트예요. 1등급 완성 수능 프랑스어.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할 건데요.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프랑스어를 그렇죠? 보는 건데 수능 프랑스어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유형을 알아야지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수업을 잘 그렇죠?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출제 유형을 먼저 분석을 할 거고요. 그 다음 그 출제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강의가 그렇죠? 구성되는지, 그 다음에 이 수능 프랑스어, 1등급 수능 프랑스어의 장점이 뭔지 이렇게 크게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 이제 수능 프랑스어는 여러분들이 아직 그 시험을 보지는 않았지만 문제를 통해서 보면 30문제인데 이게 뭐가 그렇죠? 1번이고 뭐가 2번인지 유형을 좀 분석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포인트에 맞춰서 공부를 하지. 총 30문제예요. 많다 그죠? 30문제인데 얘는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90점만 넘으면 돼. 90점 넘기 이 강의만 들으면 어렵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그냥 맞출 만한 것들이 쫙 포진돼 있어. 그 다음에 약간의 뭐라 그래? 함정 같은 거? 난 이거 좀 높아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만한 거? 이런 거를 아주 깊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총 30문제 중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분석할 줄 알아야 돼. 1번부터 5번까지가 발음, 철자, 어휘 문제예요. 발음 문제, 또 철자 문제, 어휘 문제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렇죠. 좀 실수를 많이 해요. 첫 번째 거라서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거든.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이라 그래서 대화 있죠. 대화. 대화가 6번부터 20번까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사회문화를 다룬 유형들. 이건 이제 독해 문제예요. 그런데 프랑스의 사회문화의 상식을 알고 독해를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이제 5문제, 21번부터 25번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이 문법이 26번부터 30번까지 5문제. 이렇게 출제되고요. 여기서 한두 문제는 왔다 갔다 해요. 사회문화를 하나 더 넣으면 문법을 4개로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의 이 틀을 유지하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각각 어떻게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발음, 철자, 어휘 유형 문제는 발음 문제가 딱 1번이에요. 1번. 30문제 중에서 1번 문제는 무조건 발음 문제예요. 발음 문제가 1번 문제, 한 문제 출제됩니다. 1번에서 2번까지 문제가 출제됐는데 될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항상 1번 하나 정도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철자 문제 한번 보죠. 철자 문제는 2번 문제예요. 그래서 2번 문제는 여기 보면 단어의 조합을 찾는 문제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단어들 하나하나에 뭐 까쉬, 이거 말고 까쉬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A에다가 구멍 뚫고 이제 없애버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그 철자를 찾는 건데요. 문장 전체에서 단어마다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다 조합해서 이걸 불어로 뭐 콩 찾는 거라든가 또는 큰 이렇게 한국어로 그렇죠? 의미, 단어의 의미를 찾는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철자 문제, 이 철자는 여러분들이 철자가 어렵잖아. 근데 이게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철자 문제도 나오는 유형들, 어휘들이 따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외우면 돼. 선생님이 아주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만 외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휘 문제. 3번부터 5번까지 때 어휘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문법이 좀 어려웠어요. 문법은 어려워요. 항상. 왜냐하면 불어 문법 자체가 까다로워요. 영어하고 불어하고 비교하면 불어는 왜 이렇게 어려워? 그러면서 문법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문법 문제보다 더 어렵게 요즘에 난이도가 나오는 게 어휘 문제예요. 어휘 문제는 이렇게 블랭크가 들어가요. 이렇게 뭐 L, 그럼 여기 들어갈 것들 이렇게 찾는 거 이런 거 나오는데요. 이건 뭐 애긴 하겠지. 근데 애와 같은 그런 동사들. 그래서 동사, 명사, 형용사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특히 이제 불어는 성수가 있죠. 성, 여성, 남성. 그다음에 수는 그렇죠. 복수인지 단수인지에 따라서 동사가 바뀌는 이 동사 변화형 요거를 외워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가장 높다. 점점점 그렇죠. 틀리기가 참 쉬운 문제다. 그래서 3번에서 5번에서 많이 틀리는데 요거 확실히 잡고 넘어갈 거예요. 선생님이 이 강에서 어휘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 유형. 여러분들 이거 의사소통 여러분들에게 점수 주는 거예요.
의사소통 문제는 디알로그예요. 그래서 질문, 그렇죠. 대답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6번부터 20번 문제까지 가장 많은 문제를 그죠?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 수는 많지만 난이도는 가장 낮아요. 전형적인 그렇죠. 이 표현들 있죠? 이것들만 외우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그 인사, 봉슈 하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그렇죠. 뭐 잘 지냈니? 꼬몽달래부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길 찾기, 어디로 가는지, 날씨, 건강, 시간, 묘사 등 전형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을 의사소통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그렇죠. 각각의 주제별로 선생님이 아주 자세히 다루면서 시험에 나올 만한 주제들만 딱 짚었어요. 그거가 6번에서 20문제까지니까 각각 한 문제씩 각각 유형들이 다 나오겠다. 그러니까 얘는 그렇죠. 문제 그냥 거저먹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표현들만 외우면 돼요. 이건 어렵지도 않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사회와 문화 유형이 있는데요. 얘는 전형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독해력을 요하는 거예요. 5문제가 출제돼요. 아까 얘기했었지. 그렇지. 20에서 25문제까지 5문제가 출제되는데 불어로 지문이 출제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프랑스어 그런 문제집 같은 거 보면 이 문학편이 다 한국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이해하고 시험을 문제를 풀면 불어 문장을 모르기 때문에 독해력이 딸려서 못 풀어요. 그래서 이 불어 지문으로 출제되는 건데 요거를 이제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불어로 그렇죠? 문제를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면 불어로 지문이 이렇게 나오면 불어에 대한 문제는 그렇죠? 한국어 또는 불어로 지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불어로 지문이 나온 밑에 1, 2, 3, 4번이 지문과 내용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죠. 이걸 아주 쉬운 불어로 나오거나 또는 한국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독해력을 요하는 건데요. 독해력을 요한다 해도 사회와 문화의 기본적인 배경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좀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제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지문이 가장 길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 이만큼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만큼의 내용이 그렇지 1, 2, 3, 4, 5까지 이렇게 객관식에 나오려면 지문이 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독해력을 요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좀 어려운 단어들은 제시가 되지만 기본적인 단어들이라고 생각하는 건 제시가 안 되는데 기본적인 단어들이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이제 많이 제가 강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현상. 사회현상은 현재, 지금 현재의 그런 현상들 얘기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중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청소년 문제, 직장 불평등, 여성 남성 불평등 문제, 휴대전화 문제, 휴가 문제, 육아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게 현재 사회가 한두 문제 나오고 나머지가 이제 전통이나 문화 같은 거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프랑스의 유명 인물들 전형적이에요. 이것도 인물도. 그 다음에 음악, 미술, 문학, 명소들이 출제가 됩니다. 요 순서대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선생님 요 순서대로 강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5문제 출제되는 거. 이게 마지막에 문법이죠. 문법이 문제는 그렇지 5문제지만 어려워요. 문법은 그냥 불어는 문법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제2 외국어로 수능 프랑스어를 지금 시험을 본다는 건 고등학교에서 불어를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문법의 토대를 좀 닦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고등학교에서 문법을 했어 수업 시간에 근데 그거 잘 몰라 그러면 수능 프랑스어하고 별개로 이 수업 수능 프랑스 1등급 수능 프랑스의 문표편만 공부하면 고등학교 문법은 완전히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자세하고 심도 있게 다루고 있어요. 문법이 어려워서 그냥 문제 나올 것만 이렇게 풀어보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일단 26번부터 30번 문제까지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예전보다 난이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긴 해요. 그래서 조금 막 꼬아서 내진 않고 조금 낮아져서 표면적인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불어 문법은 워낙에 까다로워서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다. 난 문법 문제 풀이는 기본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문법은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수학도 똑같잖아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기 전에 개념이 머릿속에 확 박혀 있어야지 문법을 풀면 뭐야 그렇지 문제를 풀 수 있지. 그거하고 똑같아요. 불어도 문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봐야 돼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서는 개념과 원리를 아주 심도 있게 달아요. 그러니까 불어의 전체적인 개념을 완전히 깊숙하게 파고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념 잡는 거 우리 그게 목표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문제는 시중에 수능 프랑스어 문제는 EBS에서 나오는 수능 특강 그렇죠. 또 수능 실전 문제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그것만 풀어봐도 되는데 개념이 제대로 안 잡혀 있거든. 거기에서는 그죠? 표면적인 것만 나오는데 개념을 깊게 알아야지 그런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개념을 여기서 아주 힘들게 어디에서도 다루지 않는 개념들을 여기서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문법은 예외 문법이라고 있어요. 문법은 마지막 자음이 발음이 안 되는 그렇지만 예외가 자음이 발음되는 것들이 몇 개 있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딱딱 짚어줄 거예요. 그런 문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수능 기본적인 출제 유형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선생님은 어떻게 강의를 구성했는지 강의 구성을 보도록 할게요. 우선 1, 2탄으로 나누었어요. 1탄, 2탄이 균형적으로 나눴는데요. 총 33강으로 진행이 돼요. 강의가 많긴 하지만 여러분들 한국사 또는 뭐 영어 이런 거 보면은 수십 강이 있잖아. 근데 그거 다 풀잖아. 이거 33강으로 고등학교 수능 프랑스어는 끝이에요. 수능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불어가 끝이야. 그러니까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그죠? 하루에 한 강씩 아니면 이틀에 한 강씩만 해도 방학 때 다 끝나요. 그리고 그거 다시 한번 개념만 여러분들이 교재 보고 파악하면 완벽하게 불어는 마스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30강강으로 끝냈는데요. 이 교재는 어디에도 없어요. 수능 프랑스어는 우리나라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외에 어디 원서나 이런 데에서 문제를 가져올 수도 없고 또 EBS에서 나온 문제들은 EBS 문제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수능 프랑스어 문제집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도 없어요. 그거를 선생님이 최근 6년간이요. 2014년부터 제가 문제를 그렇죠,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오래된 거는 여러분들이 활용할 가치가 없어요. 많이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2016년부터 제가 출제된 기출문제하고 모의고사 평가 문제집을 완벽하게 분석을 했어요. 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통번역 전문 강사예요. 통번역 대학원을 입학시키는 강사고 통번역사예요. 제가 직접 강의를 교재와 함께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디에도 없어요. 이런 커리큘럼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EBS 수능 프랑스어나 이투스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커리큘럼 만들진 않았어요. 이건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가장 수능 프랑스어에 알맞은 커리큘럼, 그렇죠? 강의 수와 그렇죠? 강의 순서까지 이것까지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직접 제출하는 그런 문제들과 그 다음에 이론, 원리, 개념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물론 뭐 선생님이 수능 프랑스어를 내면 신뢰가 좀 안 갈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지만 단연간 제가 10년 동안 통번역대학원 그렇죠 입학 강의를 하면서 불어에 대한 기본 개념들이 뭔지를 제가 이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고 좀 더 문제 풀기 쉽게 강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접하기는 가장 좀 깊게 접하면서 제대로 불어를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교재를 직접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교재를 그냥 온라인에서 프린트해서 받아볼 수도 있고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탄과 2탄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1탄은 발음, 어휘, 철자. 이게 1, 2강으로 끝나요. 이게 1번부터 5번까지라고 그랬잖아. 근데 1, 2강, 2강만 있으면 1번부터 5번까지 다 맞추는 거야. 여기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2강으로 끝냈고 그 다음에 문법이 제일 어렵죠. 문법은 각각의 문법마다 다 있는데 출제되는 문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3강에서 17강으로 문법을 만들어서 전체가 17강으로 다루고 있고요. 2탄은 의사소통과 문화면이에요. 그래서 의사소통은 1강부터 9강까지 디알로그죠. 디알로그. 그렇죠. 그 다음에 문화는 10에서 16강까지 다루고 있어. 16강, 17, 16강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강의는 30분이 넘고 어떤 강의는 거의 1시간 되는 강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강의는 20분에서 30분 이렇게 사이. 대부분은 30분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문법이나 또는 문화 강의 같은 건 조금 많아서 좀 45분까지도 긴 것도 있으니까 강의는 그렇죠. 시간이 강의 주제마다 좀 다르다. 이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강의 1탄의 특징을 한번 보죠. 제가 어떻게 이 강의를 그죠? 만들었는지, 여러분들에게 뭘 제공하려고 했는지 이게 좀 중요하죠. 우선 발음은 1탄에서 1강만 가지고 발음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1강만 가지고 발음을 만들었는데 시험 문제 1강에 있는 게 다예요. 지금까지 기출문제, 그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집
2, 3년 동안의 그런 EBS 문제집부터 해서 다 제가 총망라해서 여기에서 출제되는 모든 문제를 다 분석했어요. 그 다음에 강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출제되는 모든 발음 여기 다 있어요. 1강에. 그리고 제가 아주 친절하게 실제로 출제됐거나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거, 최근에 출제된 것들 이런 거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출제됩니다죠. 그러니까 그거는 완벽하게 외우면 시험 문제는 무조건 맞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따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 노란색 나옵니다라는 뜻이에요. 나왔고요. 최근에 가장 빈도수가 많이 나왔던 거, 2, 3번 나왔던 거 이러고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기 쉽게 구성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교재에다가 표시를 하셔야 돼요. PPT 자료에만 표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문법 문제는 연습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문법이잖아. 일단 문법 기본 개념 파악하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풀어보고 연습 문제도 실제로 기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제가 편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 유형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연습 문제, 실전 문제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어휘와 문법 문제를 완벽하게 정리한 어휘집을 또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하고 나면 머릿속에 별로 안 남는 게 있어. 그런데 그렇죠. 어휘집만 가지고 그 부분이 어떤 거였구나 이런 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기시키면서 외울 수 있도록 어휘집을 제가 엑셀 파일로 다 만들었습니다. 물론 강의에 있는 주제도 있고요. 최근에 그렇죠. 기출된 기출 문제들을 토대로 제가 어휘집을 만들어서 몇 번 출제됐고 몇 년도에 출제됐고까지 제가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 무슨 형용사 부분에 이런 게 많이 나오는구나. 이거 몇 년도에 몇 번 출제됐구나까지 알아볼 수 있도록 어휘집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에게는 상당한 거죠. 메리트가 있어요. 1탄 이렇게 진행이 되고 2탄 한번 봅시다. 2탄은 아까 그렇죠. 의사소통하고 문화면이라고 그랬죠. 의사소통은 표현을 먼저 익히도록 기본적인 전형적인 표현들을 먼저 익히도록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실제 대화를 만들어 놨어요. 그 토대로 그 개념을 표현을 토대로 실제 대화를 만들어내서 유형을 익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풀면서 실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2탄에는 의사소통에서 연습 문제가 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실제로 출제되는 주제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의사소통 하면은 일단 인사하기, 또 날씨 물어보기, 시간 물어보기 이렇게 전형적이에요.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이. 근데 그것도 전형적으로 순서가 있어요. 의사소통이 제일 많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어디 거의 6번부터 20번까지가 다 의사소통인데 16번에는 어떤 시험들이 나오는지 어떤 주제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다 전형적이에요. 시험이. 그렇죠? 수능 프랑스어에 대한 가이드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몇 번 문제는 대부분 시간, 날씨 나타나는 거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순서에 맞춰서 주소의 순서에 맞춰서 강의를 또 배치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 물어보기, 안부 물어보기, 그죠? 의사결정, 또 묘사하기 이렇게 이 순서대로 공부하시면 그 수능이 그렇죠? 20번까지가 쭉쭉쭉쭉 이렇게 같이 나와요. 그러면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다음 문화유형 문제는 아까 그렇죠? 21번부터 25번까지라고 했는데 20번부터 25번까지라고 했는데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주제를 그렇죠? 이미지하고 같이 문화잖아, 문화. 문화면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뭐 오르세 박물관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르세 박물관에 대한 그림도 제가 정성스럽게 네, 우리 준비를 해서 올려놨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리에서 이미지화해서 기억하기 때문에 안 잊어버리고 외우기가 쉽죠. 그리고 글로만 나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확 들어오진 않는데 그림을 한번 보면 머릿속으로 확 들어오지. 그래서 그림을 많이 이미지를 어디에도 없는 강의죠.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하고 같이 불어 지문으로 설명해요. 여러분들 보시면 EBS도 그렇고요. 다른 데서는 다 이 지문이 한국어로 되어 있어요. 문화가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한국어로 이제 설명을 하고 문제풀이만 할 때 이제 나오는데요. 이렇게 한국어로 한다고 여러분들이 불어를 아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불어 지문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한 주제별로 다 불어 지문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불어 지문을 독해력을 같이 향상시키면서 배경 지식, 문화에 대한 상식도 향상시키면서 문제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독특하게 문화 표현은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그렇죠. 불어 지문으로 설명을 제가 직접 할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필요 없어요. 실전 문제가. 그냥 그 불어 지문이 실전 문제예요. 그렇죠. 실제로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던 인물들, 또 장소들, 또는 그렇죠. 문화, 축제 이렇게 딱 정리를 했는데 그걸 불어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지문에 대한 불어만 이해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한국어로 나오면 불어 지문이 조금만 바뀌어도 못 풀잖아. 근데 불어 지문으로 설명하니까 거기는 단어들만 알면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독특하게 만들어놨어요. 문화만. 그다음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들. 이것도 똑같아요. 선생님이 엄선해서 어휘집을 만들어놨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을 아예 그렇죠. 엑셀 파일로 정리를 쫙 했어요. 이거는 어디에도 보여주지 마. 여러분들이 이 강의 들으면 이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어. 절대 주면 안 돼.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그렇죠. 강의 한번 보고 봐야지. 어휘집만 이렇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강의 보고 그 어휘집에 있는 어휘만 이렇게 공부하면 어떤 그렇죠. 시험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렇죠. 이 어휘집은 제가 지금 통번역대학원 강의하면서 어휘집을 여러분 그 학생들한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방법대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언제 기출됐고 어떤 문화면인지 문화면에선 장소인지 명소인지 이런 것까지 딱 세분화해서 카테고리를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아주 쉽고 내가 여기서 강의 17강에서 들었던 내용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강의에서 안 나온 단어들도 계속 있어요. 그거는 실제로 출제됐던 것들이에요. 실제로 시험에 출제됐고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다 어휘집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엄청 방대해요. 많긴 해요. 그중에서 제가 중요한 거는 또 몰드로 좀 두껍게 이렇게 칠해놨어요. 이건 시험에 자주 출제됐던 거다. 이 문제는 계속 나온다라는 거는 아주 중요하게 출제를 그렇죠. 제가 표시를 해놨으니까 그거 외우면 아주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능 프랑스 1등급 보장. 보장은 뭐야? 여러분들이 그렇죠. 수능 프랑스어를 잘 보고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잘 그렇죠. 선생님 강의를 잘 듣는 다음에 풀어보고 그 다음에 어휘집을 가지고 활용하면 1등급 안 어려워요. 그렇죠. 수능 프랑스어 1등급에서 여러분들 뭐예요? 메리트를 얻어야지. 문과 쪽은 그렇죠. 또 고등학교에서 불어를 배우고 불어에 대해서 뜻이 있으면 이거 한번 풀어보면서 나중에 더 깊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다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1탄부터 들어가 보세요. 문법이 어려워요. 하지만 놓치면 안 돼. 문법이 어려운 걸 먼저 1탄으로 만들어 놨다는 이유는 1탄을 토대로 문법을 토대로 2탄 설명을 하기가 훨씬 좋거든요. 문법을 알아야지 여러분들 디알로그도 설명할 수 있고 문화 그렇죠. 지문도 독해력도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문법을 먼저 1탄에다가 담아놨어. 물론 실제는 25번부터 30번까지 맨 뒤에 있지만 문법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열심히 이제 시작을 해보죠.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조금 어렵다고 2탄 들어가면 더 쉽거든. 우리 그러면 약속하세요. 1, 2탄, 33강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그래서 수능 1등급 맞아 보자고요. 우리 100점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시작해보죠.